옛날 아주 먼 옛날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동해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 만덕이가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이면 해가 뜨기도 전에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을 뒤로하며 돌아오곤 했는데 만덕이 역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그물 몇 개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의 배를 마련하여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대접하겠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마을에서 만덕이는 바다를 친구 삼아 때로는 스승 삼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남의 배를 타며 받는 품명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엽전 한 뼘이라도 생기면 꼬박꼬박 항아리에 모아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만의 작은 목선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로 나가 오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한 지 어느덧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항아리는 제법 묵직해져서 흔들 때마다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엽전 소리가 아니라 만덕이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든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기에 그는 밤마다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누비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그 갸륵한 정성을 알기에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며 아들의 앞날을 위해 조용히 빌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만덕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장날이 밝아왔고 그는 3년 동안 모은 엽전 꾸러미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는데 길가에 핀 들꽃들조차 오늘따라 만덕이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생선 비린내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뒤섞여 활기찬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곧장 배를 만드는 목수 영감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장터의 활기를 느끼고 싶어 어물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고 호기심이 생긴 만덕이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에워싼 그 자리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뒤집힌 채 밧줄에 꽁꽁 묶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등껍질에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온갖 따개비와 해초 자국이 선명했고 내 다리는 굵은 밧줄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북은 보통 거북이 아니라 마치 바다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또스로 끌려나와 죽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북을 잡아온 어부는 험상 맺힌 얼굴로 칼을 갈며 구경꾼들에게 이 거북의 고기가 얼마나 몸에 좋고 등껍질이 얼마나 값나가는 물건인지 떠들어대고 있었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혀를 차거나 군침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만덕이는 그 거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거북의 눈이 너무나도 슬프고 깊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북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눈빛이 만덕이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어부는 곧 거북의 배를 가를 기세로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흥정을 시작했고 몇몇 부유해 보이는 상인들이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덕이는 품속에 있는 엽전 꾸러미를 꽉 쥐었는데 이 돈은 3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모은 자신의 꿈이자 어머니의 편안한 노후가 담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은 만덕이의 천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부가 큰 소리로 경매를 시작하려 하자 만덕이는 저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로 잠시만 멈추라고 소리치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허름한 옷차림의 만덕이에게 쏠렸고 어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돈도 없어 보이는 녀석이 왜 장사를 방해하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만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좌판 위에 털썩 올려놓으며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니 이 거북을 자신에게 팔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어부가 부른 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부 역시 뜻밖의 횡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덕이는 지금 이 순간 배를 사는 꿈이 날아가는 것을 알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덕이를 향해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작 거북 한 마리를 살리는데 다 써버리다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이의 귀에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거북을 빨리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부는 돈을 확인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싱글벙글 웃으며 밧줄을 풀어주었고 거북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몸을 뒤집으려 애썼습니다. 만덕이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거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등을 어루만지며 이제 괜찮다고,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거북은 워낙 크고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바다까지 옮길 수가 없었기에 만덕이는 주변의 지객꾼들에게 사정하여 남은 푼돈까지 탈탈 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겨우겨우 수레에 거북을 싣고 바닷가로 향하는 만덕이의 뒷모습을 보며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쑥덕거렸지만 만덕이의 표정은 배를 사러 갈 때보다 더 비장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가까워질수록 거북은 기운을 차린 듯 고개를 들고 킁킁거리며 바다 쪽을 향해 몸을 들썩거렸습니다. 만덕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레를 밀었고 거북이 실린 수레바퀴는 모래사장 위에서 깊은 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파도가 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바닷물에 닿는 곳에 도착하자 만덕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거북을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거북의 몸에 닿자마자 거북은 생기를 되찾은 듯 내 다리를 힘차게 휘저으며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만덕이는 거북의 등껍질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부디 넓은 바다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북은 곧바로 헤엄쳐 나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만덕이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장터에서 보았던 슬픈 눈빛이 아니라 깊은 고마움이 담긴 그윽한 눈빛이었습니다. 만덕이와 거북은 잠시 동안 말 없는 교감을 나누었고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거북은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는 천천히 깊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자 바다는 부드럽게 그를 받아주었고 거북은 이내 푸른 물결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덕이는 거북이 사라진 수평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허탈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하나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배 한 척보다 더 값진 위로가 되었습니다. 파도는 만덕이의 발을 적시며 그가 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덕이의 주머니는 가벼웠고 발걸음은 다소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맑은 하늘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마을의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3년이나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날려버린 만덕이를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며 걱정 반 비난 반의 말을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만덕이가 귀신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착한 것도 정도가 있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만덕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집으로 향했지만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어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덕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배를 사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놀라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만덕이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법이라며 네가 한 일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공덕을 쌓은 것이라고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만덕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고 모자는 가난하지만 그 어느 부자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만덕이는 텅 빈 항아리를 보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마치 거북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처럼 들려와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당장의 꿈은 멀어졌고 내일부터 다시 맨손으로 고된 노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만덕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거북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 깊고 푸른 바다를 상상하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덕이는 다시 예전처럼 남의 배를 타는 배닐꾼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가질 뻔했던 기억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련해졌고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손은 트고 갈라졌지만 만덕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혹시 그 거북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일손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만덕이를 거북도사라 놀리며 비아냥거리는 몇몇 짓궂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칠성이는 만덕이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비꼬는 것을 즐겼습니다. 칠성이는 만덕이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부모 잘 만나 일찍 배를 가진 선주였는데 늘 성실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만덕이를 내심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덕이가 거북을 살려준 일을 두고두고 우려먹으며 저 멍청한 놈, 물고기 밥이나 될 거북한테 전 재산을 바치다니 평생 남의 배 밑창이나 닦으며 살 팔자지라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렸습니다. 만덕이는 칠성이가 시비를 걸 때마다 그저 허허 웃어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에 맺히는 씁쓸함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만덕이의 항아리에는 다시 엽전이 한두 푼씩 모이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3년을 꼬박 모아야 배를 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덕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다가 주는 만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땡볕이 내리쬐는 날에도 그는 바다로 나갔고 그의 성실함은 칠성이의 비웃음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바다는 그런 만덕이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있는 듯 때로는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덕이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마을의 촌장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만덕이에 달아 빠진 소매 자락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이웃 마을의 큰 상단에서 원양 항해를 할 뱃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는 일이라 위험하긴 하지만 품셉이 워낙 후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오면 큰 성과급도 준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만덕이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 기회를 잡으면 배를 살 돈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만덕이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결국 큰 상단의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만덕이는 이번 한 번만 다녀오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며 어머니를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바다가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려준 거북이 용왕님께 빌어 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만덕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니를 안심시켰고 어머니도 아들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눈물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만덕이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여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만덕이는 바닷가에 나가 달빛이 비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비는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다는 고요하게 출렁이며 만덕이의 기도를 듣는 듯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올랐다 사라지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만덕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꼭 내 배를 띄우고 말리라. 짐을 꾸려 집을 나서는 만덕이의 등 뒤로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만덕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쯤 어디선가 불어온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그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누군가가 잘 다녀오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만덕이 앞에는 거친 파도와 알 수 없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살려준 거북과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 도착한 항구에는 웅장한 크기의 무역선이 우칠 내리고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만덕이가 지금까지 타보았던 작은 고깃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고 수많은 선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그 거대한 배를 올려다보며 압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배에 오르면 다시는 가난한 어부 만덕이가 아니라 바다를 호령하는 뱃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배에 오르는 만덕이의 발걸음은 씩씩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함께 타는 선원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으니 바로 그를 늘 괴롭히던 칠성이도 큰 돈을 벌 욕심에 자원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만덕이를 보자마자 어이구, 거북도사님도 오셨네? 용왕님 백 믿고 오셨나? 하며 빈정거렸지만 만덕이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밧줄을 잡았습니다. 같은 배를 타게 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저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비밀이 언제쯤 드러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거대한 무역선은 서서히 촛을 올리고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르는 무역선의 하루는 잼에서의 하루보다 몇 배나 길고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덕이가 탄 배는 덩치가 큰 만큼 해야 할 일도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뱃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굵은 밧줄을 감고 푸는 일, 돛을 손질하는 일까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타보는 큰 배라 뱃멀미가 올라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만덕이는 혹여나 남들에게 뒤처질세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배는 거대하게 요동쳤고 그때마다 만덕이의 몸은 이리저리 쏠리며 멍이 들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함께 배를 탄 칠성이는 틈만 나면 요령을 피우며 힘든 일은 슬그머니 만덕이에게 떠넘기기 일쑤였는데 그의 얄미운 행동은 배 안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칠성이는 선임 뱃사람들에게 아부를 떨며 금세 환심을 샀고 뒤로는 만덕이를 가리키며 험담을 늘어놓아 만덕이를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거북도사 아닙니까? 돈이 썩어나서 거북한테 적선한 놈인데 일은 제대로 할 줄 아나 모르겠네요. 칠성이의 이죽거리는 소리에 다른 선원들은 낄낄거리고 웃으며 만덕이를 흘끔거렸고 만덕이는 그들의 비웃음을 등 뒤로 느끼며 묵묵히 걸레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판 위에서 밧줄을 정리하던 만덕이에게 나이 지긋한 조리장 영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만덕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 주먹밥 하나를 슬쩍 건네주었는데 그 따뜻한 배려에 만덕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조리장 영감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바다 사나이는 입이 아니라 손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 손을 보니 겉멋든 놈들하고는 다르구나 하며 만덕이의 거친 손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가 만덕이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되었고 그는 다시금 힘을 내어 밧줄을 당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는데 이제는 대놓고 만덕이를 하인 부리듯 대하려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맛있는 반찬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만덕이에게는 식은 밥덩이만 남겨두거나 당직을 서야 할 때도 꾀병을 부려 만덕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선실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일으켜 쫓겨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는 자존심을 굽히고 오직 돈을 벌어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만덕이는 홀로 갑판에 나와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배를 샀더라면 지금쯤 고향 앞바다에서 마음 편히 고기를 잡고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만덕이의 뇌리에는 그날 살려준 거북의 눈물이 스쳐 지나갔고 그 눈빛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며 후회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였지만 생명을 살린 그 순간의 선택만큼은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배가 몸에서 멀어질수록
바다의 색깔은 짙은 검푸른 색으로 변해갔고 파도 또한 더욱 거세지고 사나워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를 검은 물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는데 이곳은 베테랑 선원들도 긴장할 만큼 물살이 험한 해역이었습니다. 만덕이는 처음 보는 낯선 바다의 풍경에 압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 겸손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릴 때마다 하얀 포말이 부서지며 튀어올랐고 그 차가운 물방울이 만덕이의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힘든 구간에 접어들자 더욱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아니, 밥도 개밥같이 주면서 일은 소처럼 시키네. 내가 이따위 대우받으려고 온 줄 알아? 칠성이의 불평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다른 선원들까지 동요하게 만들었고 선실 안의 공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반면 만덕이는 묵묵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솔선수범을 보였지만 칠성이는 그런 만덕이를 보며 미련한 곰 같은 놈, 혼자 착한 척 다 하네라며 비아냥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덕이가 고향을 떠나올 때 옆집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꼬부랑 허리에 지팡이를 짚은 그 할머니는 만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덕아, 너무 상심 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바다는 은혜를 입은 자를 절대 잊지 않는단다. 네가 바다에 심은 덕이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게야. 당시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던 그 이야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외로움과 싸우는 지금의 만덕이에게는 마치 예언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아오신 분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하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만덕이가 거북을 살려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찰 때도 유일하게 만덕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분도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만덕이는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지금 겪는 이 시련이 언젠가 찾아올 좋은 날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기로 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항해를 이어갔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습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선원들은 더위에 지쳐 짜증이 늘어갔고 작은 일에도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선장은 엄한 규율로 선원들을 다스리려 했지만 칠성이를 비롯한 몇몇 불만 세력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선장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만덕이는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바다가 쥐죽은 듯 고요해지며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돛은 축 늘어져 펄럭이지 않았고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워져서 하늘의 구름이 그대로 비칠 정도였습니다. 뱃사람들은 이를 무풍지대라 부르며 재수 없는 징조라고 수군거렸는데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 뱃머리에 서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만덕이 역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칠성이는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재수 없는 놈이 배를 타서 그래. 거북 귀신이 붙은 놈이 있으니까 바다도 노해서 바람을 뚝 끊어버린 거 아니겠어? 칠성이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만덕이가 서 있었고 덥고 지친 선원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일제히 만덕이에게 쏠렸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해서 뭐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성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덕이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선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칠성이와 그 패거리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만덕이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귀를 막고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져서 고향집 마당에 핀 봉숭아 꽃이며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어머니가 챙겨주신 부적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제발 이 항해가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람은 불지 않았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수는 점점 줄어들고 음식도 상해가기 시작하자 선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며 돼지머리를 상에 올리고
용왕님께 빌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쨍쨍한 햇볕만 내리쬐었습니다. 만덕이는 갑판 청소를 하며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는데 문득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점 같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이었던 그 구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더니 이내 뱀이 괭리를 틀듯 하늘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끈적끈적하게 변했고 어디선가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을 하며 코를 찔렀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늙은 조타수가 하늘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태풍이다. 엄청난 놈이 오고 있어. 그 소리에 배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만덕이는 본능적으로 밧줄을 단단히 묶고 주변의 물건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이쿠, 우린 이제 다 죽었어라며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 앞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만덕이는 그런 칠성이를 다독이며 함께 돛을 내리자고 소리쳤지만 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캄캄해졌고 멀리서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고 바다가 뒤집히는 듯한 공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파도는 조금씩 높아지며 배를 위아래로 거칠게 흔들어댔고 선원들은 각자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덕이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 닥쳐올 시련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확성기를 잡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위치로. 살고 싶으면 움직여라. 돛을 빨리 접어. 만덕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돛대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돛대 위에서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검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갑판 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고만 있었기에 만덕이는 이를 악물고 혼자서라도 해내야만 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만덕이의 온몸을 때렸고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손 감각에 의지해 밧줄을 풀고 돛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이 까져서 피가 흘렀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가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덕이가 안간힘을 써서 돛을 거의 다 접었을 때쯤 배가 크게 휘청거리며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쳤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몇몇 선원들이 물살에 휩쓸려 넘어졌고 배아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만덕이는 돛대에서 내려와 물에 빠질 뻔한 동료의 손을 가까스로 잡아당겨 구해냈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 칠성이와 어울리며 만덕이를 비웃던 사람이었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해진 동료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만덕이를 쳐다보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덕이는 정신 차려. 줄 꽉 잡고 있어. 라고 소리치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바다는 완전히 미쳐 날뛰는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고 바람은 귀를 찢을 듯한 괴성을 지르며 배를 삼키려 들었습니다.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무역선도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나뭇잎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선장조차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덕이는 배 난간을 꽉 붙잡고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검은 파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만덕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과 옆집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자신이 살려준 거북의 눈빛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 만덕이는 속으로 되뇌며 흔들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닥쳐온 상황은 만덕이의 굳은 의지조차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번개가 콰광하고 내리꽂히며 바로 앞에 바다를 갈랐고 그 충격으로 배의 거대한 돛대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돛대가 부러졌다. 누군가의 절규와 함께 배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짐작들은 와르르 쏟아져 내리며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제 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파도의 하얀 이빨이 배를 씹어 삼킬 듯 달려들었고 만덕이는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하나둘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구석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젖은 옷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예감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차가운 바다의 원혼이 될지 운명의 시간은 가차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edy가 갑판을 덮치며 낸 굉음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난간은 부서져 나갔고 갑판 위에는 끊어진 밧줄들이 뱀처럼 엉켜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아수라장이 된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고 누군가는 다리가 부러져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폭풍우 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은 쉴 새 없이 배 안으로 들이닥쳐 선실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덕이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부러진 돛대 잔해에 깔린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거운 나무 기둥을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만덕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은 비바람을 뚫고 동료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선원들도 만덕이의 필사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모여들어 힘을 보태기 시작했고 마침내 깔려있던 동료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의 중심을 잡아주던 돛대가 사라지자 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파도가 치는 대로 맥없이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좌우로 심하게 기울어졌고 선원들은 배가 기울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으로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선실 안의 물건들은 이미 다 부서지거나 바닷물에 휩쓸려 나갔고 남은 것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이때 선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칠성이가 불쑥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저놈 때문이야. 저 재수없는 만덕이 놈이. 배를 타서 용왕님이 노하신 거라고.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나머지 모든 원망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만덕이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며 네가 그 거북한테 쓸데없는 짓을 해서 부정을 탄 거야. 내 놈을 제물로 바쳐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라며 악을 썼습니다. 칠성이의 선동에 겁에 질린 몇몇 선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도 믿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지라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덕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놈이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만 생겼잖아. 누군가 웅얼거리자 그 소리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만덕이를 향한 저기로 변해갔습니다. 만덕이는 억울하고 기가 찼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칠성이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칠성아. 지금 서로 싸울 때가 아니야. 배에 물이 차고 있어. 다 같이 물을 퍼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 만덕이의 일갈은 잠시나마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들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겠다는 듯 더욱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이번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뱃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고 배는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앞부분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물이 들어온다. 배가 가라앉는다. 선원들은 혼비백산하여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지만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성난 파도뿐이었습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 절망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선장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키를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끝났어. 내 배도,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야.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베테랑 선장의 입에서 나온 포기의 말은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선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거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배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만덕이는 갑판 난간을 붙잡고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끝까지 살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했잖아요.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만덕이는 속으로 되뇌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덕이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유독 하얗게 부서지며 이상한 빛을 내는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번개가 비친 것인 줄 알았지만 번개가 치지 않을 때도 그 빛은 은은하게 물속에서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신비로운 푸른 빛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만덕이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옆에 있던 동료도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단순히 빛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물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파도의 결이 바뀌고 배 주변의 물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 괴물이다.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배 안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만덕이는 이상하게도 그 빛에서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이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배 밑으로 들어왔고 순간 격렬하게 요동치던 배가 거짓말처럼 흔들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배를 아래에서 받쳐든 것처럼 배는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기묘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선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배가 멈췄어? 어떻게 된 거야? 파도는 여전히 치는데 배가 안 흔들려. 사람들은 난간으로 달려가 바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커먼 물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푸른 빛이 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난간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살려주었던 그 늙은 거북의 눈빛을, 그때 그 눈망울에 맺혀있던 눈물과 지금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빛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만덕이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배 주변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무튀튀한 바위섬이 솟아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질감의 등껍질, 그 위로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천천히 드러나는 거대한 머리.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집채만한 거북이였습니다. 만덕이가 살려주었던 그 거북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의 전기를 받아 산처럼 거대해져서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거북은 단순히 배를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넓고 단단한 등으로 배를 떠받들어 성난 파도가 배를 덮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의 등껍질은 마치 강철 방패처럼 파도를 튕겨내고 있었고 그 덕분에 배는 폭풍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기적처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거북이라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그 거북이,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수호신으로 나타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거북은 위험 있는 자태로 파도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거북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였구나.
잊지 않고 와주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북은 만덕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맑았으며 만덕이를 알아보는 듯 부드럽게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절해라. 용왕님의 사자가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선장의 말에 선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젖은 갑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덕이를 제물로 바치자고 했던 사람들조차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장 먼저 납작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거북은 배를 등에 업은 채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물갈퀴가 움직일 때마다 소용돌이가 일어났지만 배는 요람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하게 나아갔습니다. 거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기 위해 묵묵히 파도를 갈랐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폭풍우 속에서도 배는 거북의 보호 아래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친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거북의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적 같은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거북의 등껍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위에는 온갖 바다 생물들이 붙어 있어 마치 움직이는 섬처럼 보였습니다. 거북은 배를 안전한 물살이 흐르는 곳까지 데려다주고는 천천히 배 밑에서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다시 물 위에 둥실 떠오르자 선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만덕이는 난간에 기대어 떠나가는 거북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은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배 주위를 맴돌며 만덕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친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만덕이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잘 가거라.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거라. 그때 선원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거북이 등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거북의 등으로 쏠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거대한 진주 조개들이었습니다. 거북의 등껍질 틈새마다 어른 주먹만한 진주를 품은 조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북이 만덕이에게 주는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만 감히 손을 뻗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거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북은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등껍질에 붙어있던 조개들을 하나둘씩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조개들이 갑판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갑판은 진주 조개로 가득 찼고 선원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덕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갑판 위에 남겨진 진주 조개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개 하나를 집어들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크고 아름다운 흑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만덕이의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옹졸함과 비겁함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만덕이는 묵묵히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배는 잃어버린 돛대 대신 희망을 싣고 찢어진 돛 대신 감동을 품고 다시 고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한 물결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거북이 떠나고 난 뒤 갑판 위에 쏟아진 진주 조개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배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졌고 부서진 난간과 찢어진 돛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선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큰 흑진주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만덕이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이것은 자네의 것이다. 바다가, 아니 그 거북이 자네에게 보은한 것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탐낼 물건이 아니야. 선장의 목소리에는 만덕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선장이 건네는 진주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눈빛은 탐욕보다는 깊은 고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선장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선장님, 저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았고 이 배가 있었기에 저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배를 고치고 고생한 동료들과 나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덕이의 그 말에 선원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긴 동료애와 만덕이의 넓은 아량 앞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판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무시했던 만덕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저지른 비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칠성이를 차가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그를 비난하거나 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움보다는 생환의 기쁨과 감사가 더 컸기 때문이기도 했고 만덕이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만덕이는 천천히 칠성이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만덕이의 손길은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칠성아,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났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만덕이의 목소리에는 질책이나 원망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만덕이를 올려다보았는데 내가 죽일 놈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하며 통곡했습니다. 만덕이는 그저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젖은 옷을 털어주었고 그 모습에 선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는 돛대가 부러지고 곳곳이 파손되어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선원들의 마음가짐은 출항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남은 돛을 잇고 부서진 나무 판자를 덧대어 임시 돛대를 세웠습니다. 만덕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망치질을 하고 밧줄을 당겼고 칠성이 또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도맡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비록 배는 흉물스러운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탄 사람들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바람은 순풍으로 바뀌어 배를 고향 쪽으로 밀어주었고 바다는 마치 그들의 귀환을 돕기라도 하듯 잔잔한 물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멀리 수평선 너머로 익숙한 삼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고향이다.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선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낡은 키를 꽉 잡았습니다. 만덕이의 가슴도 쿵쾅거리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계신 그곳,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리운 고향 마을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는데 항구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며칠 전 다른 배들을 통해 끔찍한 태풍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만덕이가 탄 배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되어 모두가 난파되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아낙네들과 노인들이 나와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덕이의 어머니 또한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다 찢어진 돛을 단 유령선처럼 보이는 배 한 척이 비틀거리며 항구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배야? 귀신배인가? 사람들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곧 배의 뱃머리에 선 사람들의 형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만덕이에요. 만덕이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항구에 닿자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만덕이다. 우리 아들이 살아왔어.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항구 쪽으로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자마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자식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자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여 항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덕이는 배에서 뛰어내려 군중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만덕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큰절을 올리고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촌장 어른이 앞으로 나와 선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백골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은 마을 사람들을 둥그렇게 모아놓고 높은 단 위에 올라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을의 효자, 만덕이의 덕분입니다. 선장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만덕이를 쳐다보았지만 만덕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뒤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장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돛대가 부러져 죽음이 코앞에 닥쳤던 순간 바다 밑에서 집채만한 거북이 나타나 배를 받쳐주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그 거북은 3년 전 만덕이가 전 재산을 털어 살려주었던 바로 그 거북이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데 우리는 그동안 만덕이를 바보라 놀리지 않았습니까? 선장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고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선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하자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선장이 손짓을 하자 선원들이 배에서 자루를 하나씩 들고 내려왔습니다. 자루가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진주와 조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북이 만덕이에게 준 선물입니다. 만덕이는 이것을 혼자 갖지 않고 마을과 동료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진주 더미를 본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고 만덕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제 동정이나 조롱이 아닌 존경과 경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거북 도사라 놀림받던 바보 만덕이가 마을을 구하고 거북의 보훈을 받은 진정한 영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군중 속에 숨어있는 칠성이를 지목했습니다. 칠성이는 앞으로 나오라. 칠성이는 사색이 되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장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자는 만덕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선동했고 평소에도 만덕이를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이자를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칠성이에게 꽂혔고 여기저기서 저런 고얀 놈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칠성이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만덕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촌장과 선장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뒤 떨고 있는 칠성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칠성이도 태풍 속에서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겁에 질리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거북이 우리 배를 통째로 구해준 것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거북이 용서했는데 우리가 어찌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만덕이의 차분하고 진심 어린 호소에 성났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만덕이는 칠성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이제 다시는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거라. 그것이 네가 갚아야 할 빚이다. 칠성이는 만덕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만덕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평생 내 종이 되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게.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게. 칠성이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면서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과 미움이 거북의 등껍질처럼 단단한 화해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덕이가 내놓은 진주 중 일부를 팔아 마련한 돼지와 술로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집집마다 솥을 걸고 밥을 지었으며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거북 이야기를 꽃피웠고 아이들은 만덕이 주변을 맴돌며 거북이 얼마나 컸는지 진짜 용궁에 다녀왔는지 물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만덕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을 뿐이었지만 그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전을 부치면서도 연신 눈물을 훔치셨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다가와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라며 덕담을 건네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덕이는 술잔을 들고 다니며 선원들과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따랐고 칠성이는 구석자리가 아닌 사람들 틈에 섞여 고기를 나르고 잔심부름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도끼가 사라지고 대신 순박하고 성실한 촌놈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잔치의 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자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덕이도 칠성이도 선장도 촌장도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달빛 아래서 춤을 추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풍물 소리에 섞여 흥겨운 장단을 맞추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들의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걱정은 파도와 함께 멀리 씻겨 내려갔습니다. 만덕이는 잠시 춤판에서 빠져나와 만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달 속에 거북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고 예쁜 진주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팔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거북아.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웃음을 찾았어. 만덕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바보라는 별명 대신 거북이 친구, 복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인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촌장 어른이 만덕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만덕아, 네가 가져온 이 많은 보물들을 정말 다 마을을 위해 쓸 셈이냐? 너도 장가를 가고 집도 새로 지어야지. 촌장의 걱정, 어린 물음에 만덕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집은 고쳤으면 되고 장가는 인연이 닿으면 가겠지요. 이 보물은 배를 고치고 태풍에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는 데 먼저 써주십시오. 저는 제 두 손이 있고 튼튼한 몸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만덕이의 우직하고 맑은 심성에 촌장은 감동하여 말문이 막혔고 그저 만덕이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덕이는 어머니의 낡은 이불을 덮어드리며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만덕이는 꿈속에서 다시 푸른 바다를 헤엄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거북의 등에 타고 용궁을 구경하는 신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덕이가 내놓은 자금으로 배수리가 시작되었고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이는 누구보다 일찍 나와 목재를 나르며 속죄의 땀방울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이에게 시원한 물을 건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만덕이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옥수수며 감자, 생선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말로 다하지 못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예전의 평범한 어촌으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마음이 만덕이를 통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파도는 넘실거렸지만 그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겸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바다로 나가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이제 맑게 갠 하늘처럼 따뜻하고 밝은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고 만덕이가 가져온 진주 덕분에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보물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마을에 부서진 둑을 고치고 가난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와 그물을 장만해 주는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덕이를 보며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송했지만 만덕이는 그저 바다에서 얻은 것이니 바다를 위해 쓰는 것이 도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감사의 뜻으로 이웃들이 가져다 놓은 제철 채소와 싱싱한 생선이 끊일 날이 없었고 만덕이의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만덕이에게도 자신만의 배가 생기는 날이 왔는데 그것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배가 아니라 파도를 잘 견딜 수 있는 단단하고 실용적인 목선이었습니다. 만덕이는 배의 이름을 보은호라고 지었는데 이는 거북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바다가 베풀어준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배를 처음 띄우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항구로 나와 만덕이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칠성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사를 지내며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절을 올렸습니다. 새로 칠한 구칠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는 갑판 위에서 만덕이는 튼튼한 키를 잡고 먼 바다를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어부의 것이 아니라 바다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뱃사람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만덕이의 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형제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얌체 같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보다 먼저 나와 그물을 손질하고 배 구석구석을 닦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땀으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 위에서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고 만덕이가 그물 당겨 하고 외치면 칠성이는 알았다 하며 굵은 팔뚝에 힘줄을 세워 밧줄을 당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과천선한 칠성이를 보며 사람은 역시 좋은 친구를 둬야 변하는 법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칠성이의 노모 역시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을 만덕이의 덕이라 여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만덕이와 칠성이가 배를 타고 나가는 날이면 신기하게도 바다는 늘 잔잔했고 그물에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고기들이 가득 걸려 올라왔습니다. 다른 배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보은호의 어창은 항상 만선이었기에 사람들은 용왕님이 거북 친구를 챙겨주시는 게 분명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잡았으며 어린 물고기나 알을 벤 물고기가 잡히면 주저없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칠성이가 아깝게 왜 다 놓아주냐고 투덜거리면 만덕이는 바다도 숨을 쉬어야 우리에게 계속 먹거리를 내어주는 법이야. 우리가 씨를 말리면 후손들은 뭘 먹고 살겠나 하며 그를 타일렀고 칠성이도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덕이는 뱃머리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면서 바다는 황금빛으로 일렁였고 갈매기들은 끼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배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만덕이는 문득 3년 전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거북을 살려주었던 그날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무모했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돈이 아까워 거북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태풍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 또한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만덕이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만덕이는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튼튼한 기와집을 새로 지어 어머니를 모셨는데 방바닥은 절절 끓을 만큼 따뜻했고 외풍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밤이면 동네 사랑방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단골 이야깃거리는 단연 만덕이와 거북의 전설 같은 모험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만덕이 무릎에 매달려 아저씨, 거북이 등껍질이 정말 집채만 했어요?
진주가 얼마나 반짝거렸어요? 하며 묻고 또 물었고 만덕이는 싫은 내색 없이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었습니다. 만덕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소원으로 여겼는데 마을의 참한 처자들은 물론 이웃 마을에서도 만덕이를 사위로 삼고 싶다는 중매가 줄을 이었습니다. 만덕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마을 어른들의 권유에 못 이겨 이웃 마을의 마음씨 고운 처자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고 칠성이는 함진아비가 되어 함사시오를 외치며 온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현명하고 알뜰한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만덕이의 내조를 훌륭하게 해내어 집안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된 만덕이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부를 넘어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촌장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태풍이 불어 피해를 입은 집이 생기면 만덕이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만덕이를 찾아와 의논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만덕이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갈등이 생기면 서로 양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가 원님조차 만덕이의 인품을 칭송하며 상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덕이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고 주름살이 늘어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했습니다. 그는 가끔 바닷가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곤 했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어부들이 어르신, 오늘은 좀 잡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만덕이는 허허, 세월을 낳고 있다네. 바다가 주는 대로 받을 뿐이지. 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바다를 두려워할 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바다는 반드시 그것을 되가져간다는 가르침을 주었고 이는 마을의 불문율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만덕이는 칠성이와 함께 오래간만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칠성이도 이제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묵은 장마처럼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북을 만났던 그 해역에 이르자 만덕이는 배의 시동을 끄고 조용히 수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윤슬이 반짝였는데 만덕이는 미리 준비해온 떡과 과일을 바다에 던지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북아, 잘 지내느냐? 내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며 잘 살았다. 부디 너도 이 넓은 바다에서 평안하거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배 주변으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뜨더니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 떼가 튀어올라 춤을 추듯 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칠성이는 저것 보게. 거북이가 자네 인사를 받은 모양일세 하며 껄껄 웃었고 만덕이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비록 거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만덕이는 바다 전체가 거북의 숨결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바다 위에 머물며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했고 파도 소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듯 철썩거렸습니다.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길, 만덕이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운 여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빈털털이 고아나 다름없던 자신이 한 번의 선행으로 인해 생명을 구하고 부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마을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된 모든 과정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항상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낸 삶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만덕이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고 후손들 또한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덕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덕이네 집 마루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구이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손자가 발라주는 생선살을 받아드시며 오물오물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고 며느리와 아들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안을 아늑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귀뚜라미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만덕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만덕이의 손등을 덮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덕아,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내 마음이 고우니 하늘도 감동하여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게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만덕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소박했지만 정겨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내일은 저도 배 태워주세요 라고 조르자 만덕이는 그러렴. 바다가 허락한다면 야, 언제든 환영이다 라고 대답하며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휴식에 들어간 듯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규칙적이고 부드러웠으며 만덕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만덕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그는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별 중 하나가 자신을 지켜준 거북의 눈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겠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폭풍의 전조가 아닌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덕이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와 건너방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만덕이는 눈을 감고 꿈속에서 다시 만날 푸른 바다를 그렸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늙은 거북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을 것이고 만덕이는 그 거북의 등에 타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평화로운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느새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어둠과 고요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이가 남긴 따뜻한 이야기와 그가 베푼 사랑은 등불처럼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을 오래도록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착한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듯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푸른 바다의 수호신이 찾아와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내일 아침에는 반짝이는 희망의 진주 하나를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만덕이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